세상이 확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 우리 다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었으면 사회가 어땠을까? 나는 법이 없었으면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아. 서연이? 나도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 진행하세요. 다혜야, 진행하시라고. 소연이. 나는 법이 없는다면 아무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는 낡은 건물들이랑 범죄자들밖에 없을 것 같아. 응? 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허물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좀 나가기도 무섭고 나가기도 되게 힘들고 그럴 것 같아. 다 있어? 안 들려, 안 들려, 다혜야. 안 들린다. 다 했어요. 너도 얘기했어, 다혜 너도? 네, 처음에? 네. 쓰면 기억을 못하지. 자, 이 책에서 다혜야, 주가 질문한 법 그 이야기는 어디 나오는 거야? 법이 없었다면? 어느 부분을 바탕으로 그런 질문을 해야겠다 생각한 거야? 60. 60쪽, 질서를 유지하려면 법을 지켜라.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쪽. 법, 다 법은 그 나라 국민의 동의 아래 하루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법에는 공연이 반드시 지켜야 할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그 다음에 61쪽의 둘째 줄부터. 61쪽 둘째 줄부터. 다 해. 계속 읽어보죠. 법은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적용되는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다. 반대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법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아니면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다? 응?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과연 법이 없다고 못 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법 없이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 왜 생겨났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약속이 생겨났다. 처음부터 누굴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이 생겨났다라는 견해가 있어. 또 한쪽의 견해는 법이 국민들을 위해 생겨난 게 아니라 왕,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국민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함으로써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야. 자,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고 인치주의 국가라는 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치주의는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스립니다. 반면 인치주의 국가는 뭐가? 이 사람의 뭐대로? 마음대로. 법에 따라서 다스린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금 법치주가, 법에 따라 다스리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스린다. 장단점.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혹시 법치주의와 인치주의. 인치주의 국가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스리니까 공평하지 않게 다스릴 수도 있어요. 공부하지 않다. 그건 부정적인 점이네. 긍정적인 점. 음, 인치주의의 긍정적. 자, 법치주의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영향을 많이 받아 덜 받아? 맞아. 덜 받지. 맞아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정해진 법에 따라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그 법에 따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즉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마음대로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 다스려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는 경우에 누가 다스리면 좋을까? 누가 다스리면? 사람, 착한 사람이 다스리면 그럼 그 사회가 오히려 좋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 칼, 똑똑한 사람이 다스리면 그러면 그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거잖아. 이해가 가? 근데 인치주의 국가에서 꼭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현명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법이 있어 없어? 그럼 없어. 보장이 없다는 맞아요. 나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현재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아?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뭐 했다가 해엄, 선포했다가 그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파면됐잖아. 탄핵됐잖아. 쫓겨났잖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하는 그런 그 법치주의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왕들은 정해진 법이 없었어요. 없고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왕 마음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루이 14세인가 프랑스의 그 사람은 짐이 곧 법이다라고 짐이 곧 법. 내 말이 곧 법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절대 왕권을 행사했던 그러한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61조 법을 만들려면 뭐 책은 갖고 있어 아니면 책도 없어. 그거야. 없어요. 아? 책도 없어요. 책 없어? 자, 서연이가 61조 법 만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어디부터요? 61조의 법을 만들 위에 박스 음, 1번, 2번까지 중에 1번부터. 법을 만들려면 1번 행정부나 국회에서 만들고자 하거나 고치고자 하는 법을 제안한다. 2번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3번 3인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한다. 만약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후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4번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5번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면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과정이 완료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우 어서 와. 오랜만이야, 연우야. 마이크 켜고 연우야. 자, 그래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법을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는 루트가 커다랗게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부, 즉 대통령과 장관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국회에 제안할 수 있어. 연우 안녕. 연우야, 이 책 네. 맞아? 응? 이건 뭐 무슨 책 책이야? 단, 맞아, 맞아. 개정판 맞아. 그 맞아. 그 다음에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입법한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 만듭시다라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어. 어쨌든 법을 제안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두 번째 단계가 상임위원회.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라고 뭐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 뭐 문화 관련 상임위원회, 뭐 과학기술 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로 치면 무슨 뭐 체육부다 뭐 무슨 부다 뭐 학습부다 무슨 부서가 있는 것처럼 국회 안에도 이렇게 부가 있어. 그 각 상임위원회가 있어. 그 상임위에서 모여서 1차로 그 법률안을 제정을 할 건가 제정하지 않을 건가에 도 토론하고 표결을 거쳐.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표결을 거치면 이 책에는 그냥 바로 그 본회의로 올라간다는데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은 그 다음에 법사위라는 곳이 따로 있어. 그 법사위라는 곳에 가서 그 법사위에서 다른 법하고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걸 검토를 해. 그 법사위에서 한 번 더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국회 본회의에도 올라가. 그 국회 본회의 올라가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몇 명인지 혹시 알아? 우리 국회의원 300명, 300명. 아니, 300명이면 그 전체 인원 중에 이제 출석한 인원들의 뭐 절반을 넘어야 통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수결로 찬반해가지고 그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 그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대통령 행정부에 보내. 대통령이 그거를 공포, 이 법을 시행합시다라고 공포가 되면은 그러면 법이 이제 완성되고 그 법에 따라 그냥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어떤 법은 대통령이 뭐 할 수 있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거부권. 이 법은 내가 시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그럼 그 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그 아까는 쌤이 출석위원회 절반이 찬성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다시 그게 대통령한테 다시 넘어가서 그때는 그 대통령이 자기 말을 안 들어도 공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3분의 2가 안 되면 그 법은 폐기, 없어져.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이 정해진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은 이런 식으로 제정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법에 관한 거 다 했어? 다 했어? 아니면 또 할 거야? 다 했어요. 그래,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냐고 다 해야. 너 의자를 땡겨서 놨든지 뭐를 어떻게 좀 해봐, 맨날. 어? 방법이 없어? 2등, 소연이가 진행하겠습니다. 하야, 개개인이 이루어진, 국- 개개인이 이루어진 국민을 굳이 지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데, 너는 무정부주의자일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기 때문이야. 서연이. 다시 한 번만 말해줄 수 있어? 개개인이 이루어진 국민을 굳이 지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데, 너는 무정부주의자야? 나도 무정부주의자야. 왜냐하면은 외계인이 올 일도 없으니까. 아니, 외계인이 아니라 국가, 정부가 우린 지금 있잖아. 근데 이제 네. 무정부주의자들은 그 정부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아, 개개인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개개인, 서현이라는 개인, 다혜라는 개인, 개개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정부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굳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른바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건데 서현이도 그런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는 필요하다. 정부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야. 서현아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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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이
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면 충돌할 때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야. 은호, 나도 개개인이 활동, 개인 활동 그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나도 정부가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정부가 없으면 사람마다 의견도 다르니까 충돌할 일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필요해. 연우, 나도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왜냐면, 어, 사람들끼리 충돌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있는데 해요? 어, 무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인데 만약 네가 북한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나는 모든 게 다 편하게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빨리 다른 나라라도 가고 싶을 것 같아. 은호,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다른 나라의 정보를 잘 못 들으니까 그냥 이게 진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아. 아예,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답답해서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서. 또 서연이, 태어났다면은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고, 사람들도 다 같은 것만 하니까 재미없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을 것 같아. 연우, 필요하단 말 까먹었죠. 야, 나는 이거 북한에서 태어나면은, 그럴 거 아니야. 그, 소학교 과정 같은 것도 거쳐야 되고, 어,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못하고, 빨리 탈북이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됐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책들이 좀 다른, 선생님 어쨌든 이 책을 갖고 있고, 쪽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소연이가 물은 질문은 책으로 보면 제2장, 2장, 변신은 무죄, 다양한 정보 형태에서 선생님 책 기준으로는 20쪽이야. 연우는 몇 쪽이야? 그 책으로는? 어, 변신은 무죄, 다양한 정보 형태가 나와 있는 거. 20쪽이요. 너도 20쪽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다양한 정치 형태 좀 몇 가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3등 서현이었나? 서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22쪽 보겠습니다. 22쪽 보면 정치 체제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오늘 책 없으니까 그냥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무슨 제? 귀족제요. 귀족제, 귀족제. 자, 귀족제는 말 그대로 누가 다스리는 특, 거? 누가 귀족이, 귀족이 중심이 돼서 다스리는 제도가 귀족제. 그럼 귀족은 어떤 사람들이 귀족이야? 돈 많고, 부유한. 돈 많고 돈은 부유. 부유하고. 귀족이라서 돈 많고 부유해졌는지, 돈 많고 부유해서 귀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특정 혈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족 집안은 계속 귀족인 거야 그냥. 부모가 귀족이면 자식도 계속 귀족인 이런 특정 혈통의 특권층. 귀족은 다수가 아니야. 소수의 몇몇 귀족들이 협의해서 다스린 형태. 이걸 보고 우리가 귀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제? 두 번째가 과도제, 과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두라고 하는 것들이 과가 독과점 할 때 그 과인데 소수의 이런 뜻이야. 소수의. 우는 우두머리, 우두머리. 소수의 머리, 소수의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것들이 과두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두제는 뭐래? 결연이나 공통의 이해관계로 묶인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아, 정치체제요? 혈연.
플러스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소수가 다스리는. 자, 그럼 과두제는 뭐랑 비슷해? 귀족제랑 귀족제. 비슷해. 뭐 혈통. 그래서 귀족 몇 명이서 다스렸다. 그럼 이 귀족제는 사실은 과두제하고 똑같아. 귀족제는 과두제야. 근데 과두제가 귀족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귀족은 혈연인데 과두제는 꼭 혈연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해하고 연우하고 소연이가 야 우리가 힘 세니까 우리 셋이서 이 나라를 마음대로 뭐 하자? 다스리자. 라고 셋이서 합의해가지고 셋이서 이 나라를 좌주지해봐. 힘세다고. 그럼 그것도 뭐라는 거야? 과두제야. 근데 가해나 연우나 소연이가 힘은 세지만 귀족은 아니야. 그럼 그건 과두제지 귀족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귀족제는 다 과두제. 귀족 몇 명이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귀족제는 다 과두제야. 하지만 과두제에서는 귀족이 아닌 사람들도 힘이 있으면 그 몇몇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런 걸 보고 과두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현재 정치. 전제 정치. 자, 전제 정치는 뭐래? 통치자 한 명이 국민을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과두제하고 다른 점은 통치자가 한 명? 전정치 한 명인데 과두제는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이상, 아니 두 명 이상, 두 명, 세 명, 네 명, 뭐 다섯 명 이런 식으로 두 명 이상인 거야. 많진 않지만 그게 다른 거야. 통치자 한 명하고 다른 거야. 전지정치 통치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왕이야, 왕. 왕이 다스리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귀족제는 뭐? 왕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 귀족. 귀족. 좋은 혈통을 가진 귀족이 중심. 그게 다른 거야. 그리고 여기 여러 명이야. 그리고 왕은 한 명이야. 전지정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게 다 무슨 정치야? 무슨 정치라고? 언제 정치. 왕이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치 형태를 보고서 전제 정치다라고 해요. 그럼 누가 아까 북한이 전제 정치라고 한 이유는 북한 같은 경우에 이른바 지금 현재는 누구? 헌정. 김정은이라는 요 사람이 이 통치 혼자서 막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전제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니? 자, 네. 북한은 자신들이 전제 정치 한다고 생각할까? 북한은 옛날 왕정처럼 자신들이 전지 정치 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안 할까? 생각 안 할 것 같아.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북한은 오히려 전지 정치를 자기들이 협박, 깨 부수고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냐면 나라 이름이 뭐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나라에 뭐가 들어가? 민주주의. 민주가 들어가. 민주.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모두의 나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갖고 있어. 그러니 전지 정치를 북한은 아주 미워해 겉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전정치 통치 한 명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북한 사람들은 아마 부정할 거야. 자기들도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김정은이라고 주장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그게 다 찬성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뭐 과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투표한 거 맞냐? 엉터리 아니냐? 협박받고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금권정치. 자, 금권 정치는 뭘 보고 금권 정치라고 그래? 부유한 계층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 위험했죠. 이 금권할 때 이 금이 황금이야, 황금. 그래서 금권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 돈 많은 사람이 돈 뿌려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고 금권 정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권 정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과두제일 가능성이 큰 거죠. 몇몇 있어. 몇몇 부자들이 협심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정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귀족제, 과두제, 전지정치, 금고정치 이런 그 사회 용어를 잘 알아둬야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사회 공부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소연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무정부주의 이거를 이렇게 불러 뭐라 부른다고? 아나키즘. 아나키즘이라는 말 여러분이 앞으로 크면 꽤 들을 거야 무정부주의 뭐 정부 없애는 거야 정부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자 지금 여러분 봐봐 소연이네 가족 특별한 정부가 있어 없어? 정부에서 애들 뭐 네, 법정하고 막 그래? 아니요. 하잖아. 그냥 너희들끼리 가족끼리 잘 살잖아. 그런 것처럼 특정한 정부나 뭐 이렇게 나와서 뭐 행정하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그 정부 없이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각자 알아서 살아도 별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이거를 신봉하는 사람, 믿고 철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무정부주의 뭐만 부르는데 한 글자? 자,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영어로는 아나키즘에서 아나키스트. 뒤에 무슨 스트인데 아나키스트야,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그래서 요 사람들 무정부주의자는 그러면 정부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왜 지지하느냐? 오히려 정부는 국민들한테 세금이나 뜯어갖고 국민들을 못 살게 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 그래서 그냥 맡겨두면 사람들도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다 알아서 그냥 잘할 거라니. 그러니까 굳이 정부가 있어갖고 사람들의 자유를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누구의 주장? 누구의 주장? 민주, 네. 무정부주의자. 정부를 없애자. 무정부주의자 또는 아나키스트의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됐어? 자, 네. 여기 24쪽에 보면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 왕이 등장하다 24쪽. 주제? 군주제. 그래서 군주제 누가 다스리는 거? 아까 전지정치 나왔어. 왕, 군주제 누가? 왕이? 이 와, 군이 왕이야, 왕. 왕이 주인이 돼서 왕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분들이 군주제. 이 군주제가 나중에 이런 걸로 바뀌어. 뭘로 바뀌었다고? 써있네. 입헌군주제. 들어봤어? 입헌군주제 들어봤어? 입헌이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다스리는 제도. 여기 앞에 군주제는 그냥 법에 헌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군주제. 근데 입헌군주제는 군주 마음대로 못 다스려. 헌법이 있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늘 체크해서 그거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입헌 군주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제 같은 경우는 부모님, 아버지가 왕이면 그거 안 되고 왕에 대한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 영국에 여왕 있는 거 알아? 찰스 왕 있는 거 알아? 네. 그건 네. 형식적, 겉으로만 있는 왕이지 실질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영국. 그다음에 옆에 일본도 왕 있는 거 알아? 일본 왕? 알아 몰라. 몰라요. 왜 왕이라고 그러는데 어, 황제라고 그래. 천황. 일본? 얘는 뭐? 일본도 왕이었어요? 천황. 아, 일본은 자기들은 황제라고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일본들의 황제 인정해 줄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외나라의 왕이다 해서 외왕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캐나다에도 왕이 있어. 근데 그 캐나다 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왕이 캐나다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속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8쪽에 군주제 말고 이제 뭐 나와?
신정 정치요? 신정 정치가 뭐야? 자, 신정 정치가 뭐래? 신의 뜻으로 다스리는 정치. 신의 뜻으로 다스리는 정치.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 최초로 우리나라 세운 사람이 누구? 해, 어? 내가. 최초로 우리나라 세운 사람 아무도 몰라? 임금, 어? 번호야, 너 말 안 하고 있으면 너가 수업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다. 카메라 꺼 있으면 발표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네가 수업에 참여하는지 알지. 가야도 목소리 들리게 가까이 대고 얘기하시고 당근한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이 당근한 검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야. 단군 플러스 왕건. 이 둘 중에 하나는 제사장, 하늘의 제사 지내는 신의 뜻을 받드는. 또 하나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럼 당군한 검 중에서 뭐가 신께 제사 지내는 제사관이고 뭐가 통치자 왕이야? 둘 중에 왕검, 왕검이 뭐? 통치자, 통치자. 그럼 자연스럽게 당군은 종교가. 인, 근데 이 종교와 통치가 합쳐서 당군한검에서 그 당시만 해도 실제 힘이 센 사람과 하늘의 제사 지내야 될 그 사람이 뭐였다?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신정정치야. 당군한검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신정정 신이다 신의 뜻으로 다스린다 라는 부분들인데 요즘 이렇게 신정정치를 펼치는 나라들이 많아 없어? 없어요. 음? 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알아? 음, 네, 중동 지방에 있는 큰 나라지. 석유 많이 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란. 이란이라는 나라 알아? 네, 음, 이란, 이라크도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부분인데 이란도 지금 현재 그 종교 지도자가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고 그 종교 지도자의 입김에서 정치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신정 정치를 펼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정치? 30조? 국제 정치, 뭘 보고 독재 정치라고 그래? 한 사람이 국민에 대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요. 어. 그래서 우리가 독재 정치는 말 그대로 누가? 독재자가 다스리는. 누굴 보고 독재자라고 그러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독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재자 중에 이제 이른바 군부 독재라는 게 있어. 자, 군부 독재는 뭘 것 같아? 여러 연우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어, 네, 군부 독재가 뭘 것 같아? 어, 어, 은호 군부 독재가 뭘 것 같아?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군인들이 필요하거든. 자, 군부 독재는 독재 중에서 독재자가 누구인 거야? 응? 군인, 또는 군부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 행사하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군부 독재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 군부 독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960년 정도에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어. 음,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였어. 장군이었어, 장군. 근데 탱크 몰고 나와서 다 점령하고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돼.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군대식으로 막 다스려.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군부 독재다라고. 또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이 부하의 총애마다 돌아가셨어.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어. 막 울었어. 대통령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신 이후에 이번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들어봤어? 응.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분이 또 12월 12일 날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을 해. 그러고 나서는 7년 동안 또 대통령.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들어서 대통령 의선을 뽑게달라고 하면서 이제 직선제를 장치했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2쪽에 보면 쿠데타에 대한 설명 나왔어. 쿠데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읽어. 쿠데타는 작은 집단이 기존 정부를 갑자기 공격해 정권을 빼앗는 행동을 말한다. 독재자의 쿠데타는 경찰과 군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쿠데타가 끝나고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무력을 동원해 방해가 되는 세력을 제거하곤 한다. 까지 그 이른바 이것들이 군부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군부가 다스리는 그러한 형태의 이것가 있습니다. 군부 독재. 자, 그 다음에 33쪽에 뭐 나와? 아랫부분에 전체주의 정복. 전체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개인보다 뭐가 더 중요시하나? 중요하다? 개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전체. 전체. 전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돼도 상관이 없다. 라는 식의 어떤 걸 주장을 펼치는 것들이 전체주의. 선생님이 만약에 전체주의 방식으로 하면 이건 카메라 꺼놓고 있는 걸 허용하지 않아? 선생님이 전체주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허용할 것 같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 허용할 것 같아요. 전체주의인데 전체주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모두가 같은 제하는 거에. 모두가 같은 거하고 개인보다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은호가 카메라 꺼 있는 걸 전체주의자가 허용할까? 아니요. 허용하지 않지. 근데 선생님 전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카메라 켜고 할 사람 켜고 하고 끄고 할 사람 끄고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전체주의가 뭔 건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은 우리나라는 정당이 여러 개 있어. 뭐 여러분 생각나는 당 뭐 있어? 정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누리당, 어? 새누리당. 언제적 사람이야, 새누리당이. 어? 새누리당 없어진 지 꽤 됐는데, 그 새누리당이 나중에 바뀌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 지금. 이러면서 정당이랑 자꾸 바꿔가. 또 무슨 당 있어? 그거 알고 있는 당. 녹색당, 어? 녹색당, 그렇지, 녹색당이지. 그 녹색당이 안타깝게도 얼마 전 국회의원 배치를 못하는 바람에 원외 정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원내 정당, 국회의원이 없으면 원외 정당이었는데 녹색당이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원내 정당이 되고 말았던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는 우리는 정당에서 여러 개야. 근데 전체 국가에서는 정당도 몇 개? 몇 개? 한 개.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무조건 다 축청하고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치 국가로서 어디를 꼽냐면 북한을 꼽. 자, 그 다음에 여기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요 설계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부 형태를 지지할 것인지 더 좋은 정부 형태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표현이 간 질문은 다 해결됐나? 네, 그렇지. 무정부주의, 전체주의 이런 부분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다음 몇 등이야? 3등. 저요. 서현 진행하겠어요. 너희가 만약 회장 선거에 나간다면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
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마니또와 신청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사양 공유로 정할 것 같아.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구들의 표를 얻을 것 같아. 소연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뽑아주지 않을 것이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아. 아예. 나는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은호. 나도 그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이현우. 어? 이현우. 나는 친구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회장이 됐으면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할 것 같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이치에서 경기 임원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투표에 입후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내용들까지 쭉 나와 있는데 책 131쪽 보겠습니다. 자, 책 131쪽에 보면 만든 이런 거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자, 전교장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120쪽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출마하려면 몇 살? 40살. 40살, 40살이다. 그래서 그 소연이가 능력 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어, 소연아. 어쩌면 좋아, 소연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 자체가 여러분 없는 거야. 만 40대니까. 국회의원은 몇 25. 살? 30세. 거기 30살 나왔어? 책에 120쪽. 몇 살? 25살. 25살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 여러분은 아직 국회의원도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이제 학생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학생회는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 책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2쪽에 보면 후보자로 나서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대. 뭐, 자신이 선거에 나가려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 그렇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다. 근데 나 선거 왜 나가지?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도 있으면 그걸 공약화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쨌든 현재 여러분이 속한 학급 또는 뭐 속한 지역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쭉 해서 아이들이 뭘 바라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알아야지만이 공약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친구들로부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친구들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것들을 공통의 것이고 중요도가 있다라면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131쪽 공약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이야기해서 공약을 어떻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박스 학생들을 이끄는 학생의 소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1쪽.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곳은 아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동장에 있는 운동시설이 자꾸만 망가진다면 시설이 더 이상 파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학년별로 이용을 제한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학생회 같은 경우도 뭐 선생님들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형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 수도가 이렇게 학생 자치회를 또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또 사정이 또 어떠한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 했고 지금 누가 진행했지? 저요. 표현지 다 했고 네. 연우 진행할 거 네, 그, 못 정했어요. 어? 못 정했어요. 챙겨놨어. 자, 이 책은 정치에 관한 그런 책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양한 정부 형태에서 무정부 상태의 군주제, 신진정치, 독재주의, 독재정치 전체주의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 3장 보겠습니다. 3장. 38쪽. 얘 보면 뭐가 나와?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중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가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40쪽에 있는 뭐 40쪽에 있는 게 번거롭다 번거로워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나와.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들이 42쪽에 또 40쪽에 뭐 응? 해외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뭐 하는 거? 참여하는 거. 하는 이걸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에서는 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자기들이 표결하고 뭘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이 대의가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그런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즉, 뭘 뽑아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네. 우리의 정치적인 대리인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대신, 내 대신 투표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아. 어때, 다행히? 가까이 되면 다행이야. 아직도 안 돼, 더 가까이 돼. 안 들리냐, 왜 아까까지 멀쩡하게 들리다가. 연우는 뭘 선택할 거야? 음, 대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왜?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어, 진행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낫냐고. 왜 똑같은 말만 해. 뭐가 좋냐, 대의민주주의. 왜 좋냐, 더 나은 것 같아서. 같은 말 되풀이하고 있는 거야.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뭐가 더 낫냐고. 어떤 점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직접 어, 한 게 뭐라고, 더 뭐라고? 편리한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하지 직접 민주주의가 더 편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결정하니까? 그러냐? 근데 대의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대신할 사람 표현을 뽑고 그 사람들이 대신 일을 추진하고 그럼 오히려 복잡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런가? 전 그런가요? 직접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가 뭔지 대의민주주의가 뭔지를 연우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판단하려면 다양해. 아까 얘기했나? 아까 얘기 왜안 들리지?
자야야, 어떻게 좀 고쳐봐라. 맨날. 서연이, 차서연. 저는非民主主의. 그래. 직접 민주주의는 국회의원이 뽑는 거니까 모든 국민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지만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투표나 하는 거니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민주주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자도 군대 가자. 라는 그런 안건이 있어. 직접민주주의는 서연이나 소연이가 그 안건을 직접 투표한다는 거야. 직접 너희들이 결정한다는 거야. 물론, 너희들 두 명이 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들을 들어봐서 결정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결정한다는 게 직접민주주의. 반면 대의민주주의는 여자가 군대 가자 이런 얘기 했을 때 서연이가 투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연이는 이미 국회의원을 뽑아놨어. 그 국회의원이 서연이 대신에 토론하고 표결하고 그러겠다는 거야. 그런 게 대의민주주의라는 거야. 이해가 서연아? 직접 민주주의요. 어? 직접 민주주의요. 왜 택할 반대로 거야? 알고 있었어요. 왜 직접 민주주의 택해? 직접 뽑을 수 있으니까. 음, 직접 민주주의의 단점 어려운 점 없을까? 소수의 의견이 존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 대의민주주의는 소수에게 전용돼? 자, 소연이는 어떤 걸 할 거야?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음, 더 올바른 결정을 그냥 조금 몇몇의 사람을, 몇몇의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더 현명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요? 어, 저도 직접 민주주의가 왜? 그 대의민주주의는 어, 그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서 국회의원들이 그건 자기의 직접적인 그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이 찍고 싶은 거를 찍어가지고 어, 자신이 원하는 거 뽑을 수 있어요. 하연은 안 들리네, 계속. 도대체 어떤 데는 들리고, 어떤 데는 안 들리고,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해. 같은 수업 시간인데, 왜 그럴까? 자기가 뭘 잘 조정을 해봐. 자, 직접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건 거의 없어. 대부분 다 대의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에서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 작은 폴리스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대로 시민 각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직접 민주주의가 갖는 문제점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나라에 결정할 일이 엄청나게 수백 건이야. 근데 여러분 보고 그 수백 건 있을 때마다 와서 투표하라고 그러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일이 생길 때마다 투표하니까 응. 힘들어요. 야, 전 국민이 거기 있으면 맨날 투표 오면 투표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귀찮은 일이지. 하루에 수십 건씩 온다고 생각해. 게다가 거기에 보면 각종 기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대의민주주의는 뽑힌 사람들이야. 이렇게 경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또 그 시민들이 뭘 혹해가지고
흘려가지고 나쁜 판단할 수 있어. 즉 시민들이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문제의 전문가일까 전문가가 아닐까? 말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결정을 잘 못 내릴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 반면 대의민주주의는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국회의원 뽑는 거야. 여러분의 의견을 대신해주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국회에 가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준 시민들의 말을 꼭 들을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민들의 뜻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이 대의민주주의. 그런 점에서 단점이라는 거야. 내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의원들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자기의 그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구가 있고 그 비례대표가 있어. 그래서 지역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유성구 유성구 의뢰 갖고 유성구 갑 지역에 가면 거기 특히 나온 몇 명 중에서 한 명을 뽑고 뭐 다이어트처럼 대전 뭐 서구에 살면 대전 서구에 사는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후보 하나를 골라서 찍으면 그 사람이 표를 제일 많이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들이 지역구가 있고 또 하나 이 비례대표는 각 직능 부수 인재를 내세우는 거.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추천을 해.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해. 그거 난 다음에 이제 전체 투표를 어느 당에 투표를 더 많이 했나를 보고서 뭐 국민의힘이 뭐 20%다. 그럼 뭐 100명 20명 한다던가. 아니면 세종이 뭐 30%다. 100명 중에 30명은 세종이 책임자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비례대표가 그 각 정당에서 내세운 사람들을 각 정당이 표 받은 만큼 비율 따져가지고 몇 명에서 그 비례대표들이 또 이제 어, 각 자기 단체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능력을 발휘해서 국회를 운영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고 비례대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쪽에 46쪽 47쪽에 제목이 뭐야? 제목 권력을 분해하라. 삼권 분립이래. 삼권 분립이다. 원래 왕들은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 어? 왕들은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 왕이? 왕이 갖고 있지. 근데 그 부분에서 삼권을 분립하자. 그래서 황제 힘을 약화시키자라는 것들이 계획인 건데 삼권은 뭐야? 연우 삼권이 뭐야? 연우야 네? 삼권이 뭐냐고? 잘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다의 삼권이 뭐야? 여기 40쪽에 나왔잖아. 삼권이 뭔다고? 다혜 안 들린다 계속. 서연이 민주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의 권리 권한을 각자 행사하도록 하는 것들이 삼권 분립 제도를 지는 거예요. 입법은 아까 말한 대로 국회의원이 국회가 뭐 법을 만드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입법부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게 행정부는 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거. 이게 행정부.
법에 따라 사업을 실시로 집행하는 것도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업부는 법관들로 구성된 국가기관, 여기서는 뭐야? 사업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 이게 이제 사법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갈 일이 많으면 좋다, 없어야 된다? 어때? 사법부에 갈 일이 많아야 돼, 없어야 돼? 써야 돼요? 없어야 되지. 사법부에 간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뭘 잘못해갖고 재판에 간다는 거지. 됐니? 네, 네. 일단 입법, 행정, 사법 요 세 부를 분립, 따로 만들었다. 요 세 개를 합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나쁜 맘 먹으면 그냥 그 교육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입법부, 행정부, 사업. 입법부에서 법을 안 만들어주면 행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잡고 있는 거야.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재판에서 벌 주고 감옥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만 보면 또 사법부가 또 어, 인기가 짜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그 일들도 실질적으로 하는 건 행정부고. 하지만 그걸 또 만드는 건 입법부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에서 그것들이 머릿속에 잘 그리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다 했다면 다 했다는 거야. 절대 권력을 힘줬다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3등분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힘드는 그런 독재는 이제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쪽에 의원 내각제라는 게 나와. 주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의원 내각제야. 반면에 의원 내각제 말고 뭐 나와? 523쪽에 대통령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라던가 뭐 프랑스라던가 이런 나라들 다 뭘 내건다고? 대통령제 국가고 국기를 내걸고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우리 대통령제 익숙해. 우리나라는. 근데 의원내각제 시절도 있었고 일본이 이제 의원내각제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사람들 중에. 자, 우리나라 대통령 중인데 임기가 몇 년? 대통령 임기가 현재까지는 몇 년이야? 안녕. 5년, 아, 5년. 오냐. 그래서 5년, 5년이 좀 이상하다. 뭐 10년을 늘리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줄이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별도 선출해, 별도. 따로따로 뽑아. 그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1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국회의원 후보 나온 사람들 중에 역시 1등이 국회의원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뽑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있는 당은 여당이에요, 여당. 여당. 대통령이 없는 당은 야당. 근데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제1당, 제1당. 이 제1당, 제1당, 제2당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제일 많은 게 1당. 제일 그 다음에 2당 이렇게 돼 있고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속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면 여당,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면 야당. 그럼 지금 어디가 여당이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탄핵당하기 전까지는 그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야? 음, 국민의힘 출신.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어. 반면 뭐 더불어민주당인가 이런 당들은 다 야당.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1당, 제2당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수가 가장 뭐한 당? 많은 당을 보고 우리가 제1당이다, 제2당이다 라고 이제 제3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국회의원 어떤 그런 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제는 이렇게 대통령과 제1, 2당 후보들 이것들을 따로 뽑아서 어, 하는 게 대통령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물론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주는 권한을 갖고 있지. 근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만 해.
그래서 국회의원들 선거만 하면 선거를 뽑혔어. 그러면 제1당 이 대표가 대부분이 뽑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제1당의 대표가 바로 총리.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라고 부르거든. 좀 수상. 총리인데 총리가 되면 돼. 근데 이 총리가 뭘 잘못해. 그럼 이 총리만 내쫓아. 그리고 제1당 대표가 아니라 그럼 제2당 대표가 하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의원내각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할 준비된 사람은 그냥 그대로가 대통령 하면 되고. 반면에 이제 아까 대통령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것들. 그런 점에서 이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 있어?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제 국가, 일본이나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 이런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우 오랜만에 네, 왔는데 네, 할만해? 네, 어? 네. 네, 대답이 바로 안 네. 튀어나오네. 아, 그, 지금 이거 뭐지? 에어팟 끼고 있어가지고 좀 느려요. 자, 다음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 라는 책이야.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 돌려라. 무슨 책 같아? 어, 생명, 어? 생명. 생명. 지구의 다이얼도에서 옛날 고대부터 시작해서 구석시대 이런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떤 그런 전 과정을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